그래서 하루에 4개씩 혹은 5개씩 하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얘는 뭐야? 왜 생겼어? 이 병신이고. 꺼져. 죽어. 아, 그리고 일단 저기 방금 드린 걔는 숙제예요, 당연히. 그래서 별거 안 들어있어. 프린트에는 저 한 줄에서 해석쓰기 있어요. 하나씩, 한 줄씩 해석쓰기. 해석쓰기 하고 넘어가면 2개밖에 안 넣어놨어요. 그냥 문맥상 적절한 어휘. 야, 은정아, 말하고 있잖아. 왜? 뭐 중요한 일이야? 아, 21강이라고, 21강. 어, 그래서, 해석쓰기 해오시고, 문맥상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 A, B 중에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해석쓰기 하면서 내용 이해하고 어휘 딱딱딱 골라보고 그 정도만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너네 책에 단어장이 있잖아요. 근데 꼭 수특 단어장 잃어버리는 빠꾸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워크북에 담당 넣어놨어요. 그래서 워크북에 있는 단어장도 아씨 몇 개씩 보기로 했더라? 30개? 아니 저기 S문학 맞춰야 되는데 40개. 잠깐만요. 파일을 열어볼게. 돌았냐? 야, 씨, 6학년이냐? 40개가 많게?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야, 진짜. 야, 개초딩, 미친놈들 아니야. 닥쳐, 모질이들. 또 왜, 씨, 존말해졌어, 또. 어디 갔냐? 이거 아닌데? 내가 달아놓은 게 어디 갔냐? 뭐. 음, 한 3대 놀라 3대 나오고. 어디까지 해버리지? 지난번에 똑같이 맞추는 게 좋을 텐데. 어디까지 한다 그랬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대의가 없어요, 이건. 멍청아. 대의가 없어, 어서 개수작이야. 대의가 없어요, 이건. 얘네 어디까지 한다 그랬지? 그래, 딱 100개 할까요?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23강까지 합시다. 23강. 23강. 90개예요, 90개. 아, 90개? 23강 3번까지. 금방 하잖아. 야, 그리고, 있어봐. 이따 보내줄게. 저기, 여기 이렇게 병신 같은 단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벨리웨이트, 뭐, 프로모트 모르면 그냥, 아파트에서 집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냥. 집이 1층이면 어쩔 수 없고. 안타깝게 살겠지만. 죽을 수 있어. 뛰어. 그래서 외울 만한 단어가 몇 개 없을 겁니다, 사실. 아, 뭐야, 왜? 어디 갔어? 자, 볼게요. 그러면 1번 들어갑시다. We learned to cut wood and plow the earth.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고 투부정사 하는 것을 배웠고 plow 얘가 어떠신지 모를걸요? 쟁기예요, 쟁기. 명사로는 쟁기. 근데 쟁기가 뭐 하는 물건인지 알아요? 그죠? 나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봤지. 요딴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밭 가는 물건 있잖아. 소가 보통 밭 갈 때 이렇게 똥꼬에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쟁기라고 해요. 근데 쟁기라는 물건은 통상 목적은 밭을 갈기 위함이에요. 그냥 뭐 밭이나 땅을 갈다예요, 갈다. Plow the earth 얘는 땅을 가는 거겠죠. 농사 지을 건가 봐요. Once we had acquired the ability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정도의 의미죠. 접속사 once는 얘는 우리가 had acquired 시제는 대과거네요. 대과거에 획득했어요. 능력을 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능력을 획득했어요. attach a stone tip 이렇게 하는 능력이네요. attach는 부착하다, 달다죠. 팁은 뭐예요? 팁 끝이요. 끝. 뭐 아니면 단이라고 하죠. 끝단. 스톤 팁은 돌의 끝단. 끄트머리에 돌을 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wooden handle. 나무로 된 손잡이에다가 나무로 된 손잡이 끝에다가 뭘 달아? 짱돌을 달아요. 그게 뭐예요? 돌도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 이런 걸 다는 능력을 일단 획득하고 나서 우리는 나무도 베고
땅도 갈고 했다는 얘기예요. 뭐 옛날 말인가 봐요. Wood was abundant. 나무는 존나 많았어요. But rare flint was needed for the tip. flint라는 건 필요로 됐답니다. For the tip. 이 끝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짱돌 이렇게 매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끈으로. 근데 요 끝에 매다는 짱돌이요. 여기에 매달 짱돌을 플린트라는 걸 썼나 봐요. 뭐 광석 같은 건가 보지. 그래서 나무는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다가 매달 짱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rare은 뭐라고 해석해요? 항상 거의 없는이죠? 이건 언제나 부정어. 플린트라는 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없다시피 한 매우 희소한 플린트라는 물건이 필요로 요구로 뭐랜가 요구됐대요. 이 끝에 매달 뭐 자루에다가 매달 도끼 날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in excess 도끼에서 raw and undefined stone 형용사네요. unrefined네. refine은 무슨 말이죠? 그쵸, 정제하다. 언은요? 안이죠. refined는 그럼 정제되지 않은 이야. 정제되지 않았다라는 건 다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raw하고 같은 말이에요. raw는 날 것이죠. 자연 상태에 그대로 있는 손질되지 않은 짱돌. 얘네들이 was replaced 대체되었습니다. with flint. 무엇으로? flint라는 물건으로.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replace A with B에서 온 거죠. A를 B로 교체하다. 그래서 전치사 with가 들어간 거예요. 교체되었다, by가 아니라 replace하고 얘하고 얘는 원래 세트로 다니는 애니까. 그래서 A was replaced with B의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럼 돌은 이제 정제되지 않았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매달았다가 그걸 뭐로 교체했대요? flint라는 걸로 교체했대요. In about 4000 BCE. 그럼 기원전 4000년 정도가 되고 BCE는요. BC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BC는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이잖아. BC가 뭐의 약자니? BC가 뭐의 약자예요? 와 진짜 와 진짜 개무식하다.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 강림 전, 예수 탄생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이잖아. 난 불교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왜, 인간의 역사를 나누냐고. 그래서 BCE는 뭐냐면요. 얘는 좀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Before Common Era. 현대 세상 이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이전, 그 옛날 시대에서 조금 중립적인 표현이고 종교적인 색깔을 뺀 표현이라서 보통 요즘 학문적인 글에서는 BC보단 BCE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found all over Europe. 발견된 이에요. 일단 얘는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봐도 괜찮고 성보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너네 교과서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사실 여기 요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 역할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요거는 형태로 보면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거든요. 근데 얘를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되게 궁신같이 돼요.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면서 플린트 도끼, 주어가 두 개네요. 플린트 도끼하고 칼은 were produced, 생산되었습니다. in great quantities, 대량으로 생산되었대요. 발견되면서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얘를 절의 형태로 이해하기보다 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분사와 같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플린트 도끼와 칼들은 많이 생산되었대요. About 500,000 every year. 대략이고요. 반 100만 개네요. 그럼 50만 개 정도 되겠다. Every year 매년 50만 개 정도가 생산되었고요. But there were very few flint mines. 하지만 there were이니까 있었단데 very few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다죠. 얘도 부정어. 그럼 플린트라는 게 굉장히 귀했어. 돌 도끼도 만들고 돌 칼도 만들고 하는 게 플린트인데 이 플린트가 나는 마이는 뭔지 아시죠? 뭐죠?
그죠? 너네가 말하는 거 아는 그거예요. 광산. 뭐 지뢰라는 말로도 쓰여요. 광산 혹은 지뢰. 그리고 이제 얘가 동사로는 터트리다. 지뢰는 뻥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mine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undermine은 무슨 말이니? 아무도 몰라요? undermine? 밑을 터트리는 거예요. 기반을 터트리는 거니까 약화시키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지뢰라는 이 폭발물이라는 의미에서 광산이 된 이유도 그렇잖아. 보통 광산에서 물론 광산은 벽에서 뭘 캐는 거지만 다 캐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빵 터트려가지고 그 뒤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쓰였을 거란 얘기예요. X has originating from one flint deposit in Alps. 여기가 동사예요. have been found. 그럼 그 앞에까지가 이 긴 덩어리가 주어네요. X head예요. 도끼의 대가리. 도끼 대가리는 뭐겠어요? 도끼의 여기 이게 손잡이면 이렇게 짱돌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붙이는 이 대가리가 도끼의 날 부분 역할을 하는 머리 부분. originating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온이네요. one flint deposit 하나의 플린트 deposit 무슨 말이죠? 아는 거지 이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금, 예치금 이런 말이잖아요. 예치하다. 돈을 짱박다예요. 동사로는 예치하다. 예금이란 짱박는다는 의미인데 플린트가 예치되어 있는 것은 뭐겠어요? 광물이 예치되어 있는 것. 얘는 매장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장량? 네. 광물 같은 게 묻혀있다고 하니까. 한 플린트 그럼 매장. 매장하니까 물건 파는 것 같네요. 플린트가 묻혀있는 그런, 여기서는 그럼 광산 같은 의미랑 얘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플린트가 매장되어 있는 그 광산에서부터. 그리고 이곳은 어디에 있대요? 알프스에 있대요. 알프스에 있는 한 플린트 광산에서부터 거기서 나온 대가리, 도끼 대가리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되어 왔습니다. all over Western Europe, 서유럽 전역에서 발견됐대요. 그럼 알프스 한 광산에서 나온 플린트로 서유럽 애들이 다 쓴 거예요. Axes from Central Poland have been discovered. 그리고 중부의 폴란드에서 나온 X 도끼네요. 그럼 폴란드에서 만든 도끼가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800 kilometers away. 8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대요. 뭐 오늘날 우리도 멀죠? 800km는 그죠? 여기서 뭐지? 베이징까지가 1000km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800km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될 거고 아마 더 되나? 400 몇십 킬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한 2배 넘는 거리가 서울에서 북경까지 직선거리고. 그러니까 이 석기 시대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그렇게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끼들이. So the earliest human tool.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도구였던 the flint axe. 여기는 동격이에요. 최초의 인간의 도구였던 무엇? 플린트 도끼는 already combined. 이미 합쳐놨대요. Two types of raw material. 두 가지 유형의 raw,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공되지 않은 물질을 결합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결합됐으니까 첫 번째 거는 the easily replaceable stick. 쉽게 replace는 대체하다니까 대체 가능한 막대기. 아까 wooden stick이라고 했죠.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 And the precious flint. 그럼 두 가지였으니까 두 번째 건 flint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콤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물건은 was handed down. hand down은 전에 내려오다 이런 말이죠. 대대로 전수되어서 내려갔어요.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까지 전달되어 내려갑니다. traveling huge distances on its way. 여기에 ing는 콤마 찍고 ing 박혀있는 애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뒤에 통상은 분석구문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데 주어 동사 뒤에 절 뒤에 분석구문이 있으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travel은 기본적인 의미는 이동하다입니다. 이동하면서예요. 막대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on its way 그 과정에서 조상에게서 후손으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대대손손 물려받았던 귀한 도구였다. The owners had to protect the sites. 그리고 이 소유자는 보호해야 했대요. 장소죠. 사이트는 위치, 장소를 보호해야 했대요. Where Flint was found. 어떤 곳인데요? 플린트가 발견되는 곳이네요. 아주 귀한 광석 혹은 돌이었으니까 얘를 캘 수 있는 장소는 아주 귀했겠죠. 마찬가지로. And 그리고 the first property rights 최초의 property 재산 right 권리 치면 재산권 최초의 재산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Others had to produce something of value. 다른 사람들은 had to produce.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플린트 광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나온 소유주들. 근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이들, 플린트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of value. something of value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 뭐 처음 보시는 개념은 아니에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of value는 valuable 이라고 쓰면 돼요. something of value 그럼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대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야, 내가 뭐 좋은 거 갖고 왔으니까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해야 했다는 거죠. A flock of sheep. flock은 무리, 떼죠. 한 떼에, 한 무리에, 한 뭉탱이의 양. For example, or herd hides. hide가 가죽이에요. 얘는 지문에 간혹 나오는 편이라서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cured네요. 얘는 치료된 가죽이잖아요. 여기서 cure는 손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질된 가죽과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가져가야 했던 거예요. This is how trade began. 이것이 바로 어떻게 무역이 시작되었는가? 이다. 그리고 2번 봅시다. 너네 선생님들 보통 2명 들어오죠? 3명? 많으면? 통상 성부 2? 아니는 구한별? 영어요? 응. 영어 1명이에요. 셋? 2명은? 둘? 너네 쌤 보통 2명 들어오냐? 아, 그래? 한 분이야? 그러니까 한 분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2분 이상이면 보통 나눠서 나가거든요. 한 분이 앞에서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홀짝을 나눠서 나가거나 뭐 이딴 식으로 해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 유형편을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나가고 소재편부터 선생님이 뒤에서부터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테스트 강이 있어. 미니 테스트 1, 2, 3. 거기는 시험 범위에 잘 안 들어가긴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재편을 하고 있는 것도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꽤 있는데 테스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보통 중간고사 때 수능 특강 영어 할 거고 기말고사 때 수능 특강 영어 독해를 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근데 성보남강 같이 이 시험 범위 개 죽밥인 학교는 중간고사 때 수능 특강 영어 앞부분, 기말고사 수능 특강 영어 뒷부분 수특 영독을 안 해요. 내가 고3 한 3학년 봤을 때 근데 모르죠. 선생님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독해가 존나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 지금이라도 단어 존나 열심히 외워놔야 되는 게 수능 특강 영독은 일단 단어도 존나 어렵고 말을 개 족같이 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게 해. 진짜예요. 막 이렇게 유병이 병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기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무지한 자가 죽어야 한다면 이 자는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는 하기 어렵다. 유병이 바보거든요, 이거. 유병이 병신? 그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가뜩이나 말도 복잡한 말을 막 꼬아놓는데 단어까지 어려우니까 토해.
그래서 진짜 수능 특강 영독하기 전에 진짜 나는 단어 마스터다. 진짜 단어 모르는 거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 가지고 있어야 덜 쫄아요. 지문 읽었을 때. 그게 이제 나도 한두 해 본 게 아니잖아. 학생들이 보통 여기다가 소득책을 펼쳐놓고 어떤 병신이 근데 수업 한 번인데 책 놓고 갔니? 글씨를 보니까 저기 원장님 글씨는 아니더만. 글씨 존나 못 쓰던데. 어떤 띨빵한 새끼가 글씨를 놓고, 펜을 놓고, 책을 놓고 왔어? 책도 이렇게 더러워, 근데? 누가 보면 저기 이미 수능 보신 분인 줄 알겠어요. 야, 그렇지 않아? 책 존나 더러워. 막 엄청 꾹꾹이타고. 근데 아무튼 보통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걸 딱 책 놓고, 여기다가 해설지 놓고 같이 놓고 보거든? 근데 해설지를, 이걸 보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씨발 뭔 소리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사실은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는 국어의 독해 능력도 꽤 중요한데, 일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도 잘 풀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단어가 조금 많이 막힐 거예요. 특히 영독에서.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단어장 이런 거 보시면 그렇게 안 어렵잖아. 영독은 진짜 지랄 맞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어쨌건 계속 빡세게 하는 게 좋아요. 봅시다. Malcolm Gladwell. 사람이겠죠? 여기 동사 있네요. 콤마 뒤에. 아, 그러면 이건 삽입구겠구나. In his best-selling book Outliers, 그의 베스트셀러 책인 Outlier, 책 이름이에요. 에서 이 사람은 보여줍니다. Not only how a culture's history can influence a child development. 일단 not only 익숙한 새끼 보이니까 찾자. 저기 뒤에 보니까 있네요. 세트가.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가 될 거고 덩어리는 A가 show의 첫 번째 목적어가 되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은 show의 두 번째 목적어가 될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보여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A는요. How a culture's history의 주동이네요. 어떻게 한 문화의 역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Child's development, 아이의 영향력에 and thus, 얘는 어차피 부사죠. 이 콤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dult accomplishment. 그러면 문화의 특정 문화의 역사가 아이의 발달과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잘 성장하면 어른이 돼서 뭔가를 잘 성취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영향을 끼치는 대상은 아이의 발달 및 어른 시기의 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예요. 그 영향을 끼치는 주체는 역사입니다. 문화의 역사. 라는 걸 보여준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That such influences, 그와 같은 영향력들은 expand, 늘어날 수 있대요. Back many generations. 그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연장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리고 extend back이에요. 그러면 보통 조상시대 혹은 과거시대를 말할 때 back이라고 표현할까요? forward라고 표현할까요? 조상님한테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back이에요, back. 봐봐,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역방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뒤로 가는 거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통상 백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아이의 발달 및 어른 시기의 성취에 끼칠 수 있는 문화의 역사적인 맥락, 그러한 것이 뒤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대요. 많은 세대를, 여러 세대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며 over different continents,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대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동사, 부사, 목적어, 동사, 부사, 목적어 이런 형태예요. 거슬러 간다 세대를, 넘어간다 대륙을. 그럼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여러 대륙을 아울러서, 즉 여러 세대, 최소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100년 이상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어떤 문화의 역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Did one's ancestors make a living? 까지 끊어봅시다. 누군가의 선조가요. make a living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한다. 생계를 유지하다, 먹고 살다.
그러면 누군가의 조상님이 생계를 유지했어요. 지금 did가 문장 맨 앞에 온 걸 보니까 의문문인 것 같아요. 어딨죠? 물음표? 여기 있네요. 한 문장이 지랄맞게 매우 긴데 아마 뭐 잘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이에요. 조상님이 생계를 유지했나요? As 무엇으로서? Dependent farmers tending rice paddies. Dependent는 독립적인이죠. 그럼 독립농 혹은 농부거든요. 그럼 이 무슨 말일까요? 독립농. 얘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자영농이라고 하죠. 독립농에 반대는 그런 dependent farmers는 뭘까요? 귀속된 농부거든요. 그게 소작농이에요. 그러면 자영농으로서 생계를 어떤 조상님이 유지했을까요? 아이고 뭐하니? 하고요. 그 라이스 패리 논, 오케이. 그러면 어, 논을 뭐 하죠? 경작된다고 하면 되나요? 논도 경작인가? 밭이 경작이고 논은 일구나요? 그죠. 논을 일구다. 논도 일구나요? 밭을 갈구다. 갈구면 안 되죠. 밭을 일구다. 근데 보통 밭은 일군다고 하잖아. 논도 일군다고 하나요? 뭐 일군다고 합시다. 그냥 뭐, 어? 밭은 가나? 밭을 일구다. 근데 일구다라는 말을 어디다 쓰죠, 그러면? 꽃밭을 일구다? 정원을 가꾸다. 정원은 가꾸다고. 밭을 일구다 아니에요? 밭은 가까워서 아는 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뭔가를 일군다라는 건 농사를 짓는 이런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몰라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논을 키우면 이상하니까 경작하는 자영농으로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에요.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농부로 산다라는 것은 and 이시고 여기서 is은 앞절이에요. 이렇게 논을 일구면서 살고 있는 건 required 요구했어요. planning and persistent labor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거예요. 계획도 요구했을 거고요. persistent는 어떤 의미죠? 그렇죠. 지속적인 꾸준한이죠.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동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끊기네요. 문장 두 개를 5월로 이어놓은 셈이네. 어떤 선조는 자영농이었을까요? 라고 물은 거고요. 한번 여기서 or 아니면 did they make a living 똑같네요.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as serfs growing potatoes 그러면 반대로 한편으로는 요 사람들이 이제 자영농에 대비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serf는 이제 이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얘네들은 농노고요. 얘네들이 소작농이에요. 테넌트요. 테넌트는 소작농, serf는 농농. 그냥 뭐 개념상 비스무리하다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소작농이에요. 뭐 하는 농노예요. 뭐 하는 growing potatoes, 감자를 키우는 농노로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하고 콤마 위치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요구했을 겁니다. planting in the spring 두 가지를 요구했을 거예요. 봄에는 plant, 심어요. 씨 뿌려요. and harvesting in the fall 가을에는 뭐 하겠어요? 거둬요. 추수해요. with little attention necessary 뭐와 함께요? little attention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attention은 관심이나 집중이죠. 농사를 짓는데 집중을 열심히 하지 않은 채로네요. necessary는 필요한이죠. 필요한 관심과 집중을 그닥 기울이지 않은 채로. 왜요? 난 노예인데 내가 쌀을 10가마니를 수확하나 100가마니를 수확하나 알 바예요. 그죠? 나는 그냥 주인집에서 밥 줄 건데 이럴 거예요. in between 그 사이에 봄부터 가을 사이에 들여야 하는 많은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로 살아간 농노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추수해서 내가 먹는 자영농이었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Are you a descendant of farmers? 당신은 후손입니까? 네요. 그냥 읽고 가자.
당신은 농부의 후손인가요? Whose crops? 계속적 용법이지만 그냥 수식하는 걸로 가버립시다. 이 농부들이란 were relatively immune to theft. 이 농부들은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이죠. theft는 도둑질, 절도예요. 당신은 절도에 상대적으로 면역인이거든요. immune to는 그냥 같이 다니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에 면역인, 이건 직역이고,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이에요. 아이씨, 공간 배분 이상하게 했네. 그래서 얘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free from 하고 같은 표현이 돼요.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뭐뭐가 없는. 당신은 농부의 후손입니까? 크랍은 작물이니까 작물들이 도둑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부의 후손이에요. or 아니면 of ranchers. 지금 병렬 구조예요. 여기 of하고 이거 어디 갔어? 여기 of랑 병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조 앞에 are you the descendant of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혹은 당신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rancher. ranch가 목장이에요. 그럼 얘는 목장러의 후손입니까? 목장로 뭐라고 하죠? 목축업자. Whose livelihoods could be stolen under one's nose.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livelihoods. 이건 뭐죠? make a living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생계요. 이 사람들의 생계가 could be stolen. 도난당할 수 있어요. 그럼 목장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는 뭐겠어요? 소, 젖소, 양 이런 거겠지. 이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인 가축이 도난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네요. From under one's nose. 얘는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코앞에서, 눈앞에서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그죠? 양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코앞에서 내 양을, 내 가축을 도난당할 수 있는 목장지기, 목축업자의 후손이었습니까? 라고 묻네요. 지금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있어요. 야, 너네 조상님 자영농이야? 농무야? 너네 조상님 농부야? 아니면 목축업자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Were people born in a time of economic plenty or hardship? 여기에 were people은 여기서 말하는 people은 조상님을 말하고 있을 거고요. 얘는 지금 생략을 조금 많이 해놓았는데 앞문장하고 조금 비스무리하게 이어보면 Are you a descendant of people who were?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는 후손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후손? Who were born.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어디서요? Time of economic plenty. 어떤 시간? 경제적인 plenty. 부유함, 풍요로움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입니까? Or hardship.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입니까? Exceptional people.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는 콤마죠? 삽입이에요. 이렇게 삽입절이 있는 경우에는 요 삽입절은 문장 맨 앞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상. 콤마 사이에 however 삽입되어 있을 때 문장 맨 앞에 있는 거라고 읽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이거라고 이렇게요. 이 문장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장하기로 exceptional 예외적인 사람들이네요. The outliers. out는 바뀌죠. lie는 뭐예요? 불화 말고. 그렇죠. 놓여있다. 얘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지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평범한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이만큼일 때 이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혼자 여기 딱 서 있는 사람, 밖에 존재하는 자, 외부자 이런 느낌이네요. 평범한 그 반경에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의미인가 봐요. 그리고 그런 의미 outlier입니다. In the title of his book. 그의 책의 제목에 있는 이 외부자라는 표현.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은 are not simply the product of hard work and native intelligence. Not simply는 얘는 통상 not only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버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벗은 일단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마침표로 막아버렸거든. 벗은 접속사니까 필요가 없어졌고 뭐 맥락상 내 마음대로 적어보자면 they are also 이 정도에 들어가면 돼요. result 앞에. 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예외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product, 산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아니에요. hard work, 빡센 노력과 native intelligence, 타고난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 사람들은 뭐의 결과물이기도 하냐? result of the practices. practice는 관습, 관행, 실천 이런 말이죠. 관습의 결과물이래요. of their culture. 그들 문화적인 관습의 결과물이다. 그냥 자르는 게 낫겠네요. at a particular time in history. 역사 속에 특정한 시간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문화적 관습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Although Gladwell never mentions Vygotsky or socio-cultural history, 이 사람은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고트스키 내지는 사회 문화적인 이론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his book illustrates 그의 책은 illustrate 보여주다 묘사하다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socio-historical influences. 이것의 영향력이네요. 사회 역사적인 영향력이죠. 어디에 대한 발전에 대한.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쭉 뭘 물었어요?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주제문을 깔고 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책을 썼나 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문화적 역사가 아이의 발달과 어른의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 결국은 뭐야? 어떤 문화권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는 조상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달라지고 나의 어른으로서의 성취도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존나 쓸데없는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3번 갑시다. 어우. 나 존나 졸려. 나 이번 주에 다 합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한 4개 합쳐서 한 14시간 잔 것 같아. 나 어제까지 10시간 잤어. 뒤질 뻔했어, 씨발. 오늘도 그래도 어제 그래서 많이 잘라 그랬는데, 안 자고 놀아버렸네. 차차 놀아버렸네. 존나 졸려, 씨. 자, 봅시다. 3번. Seeing geography as a decisive factor in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주어가 길어요. 여기가 동사네요.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고 C, A, S, B요. 뭐야 이거 잘렸어. C, A, S, B요. 자주 보는 애죠.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B라고 보다. Geography, 지리 혹은 지리학이죠. 지리 혹은 지리학을 무엇으로 봐요? Decisive. 아는 단어죠? 찍어봐. 뭔 뜻이야? Decisive 뭐냐고요? Decide는 뭐냐?
그리고 결정. 그럼 decisive는 뭐겠냐? 그렇죠. 결정적인 지리를 혹은 지리학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In the course of는 뭐뭐의 경로에서예요. 이만큼은 무엇의 경로 혹은 과정에서 지리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인간 역사에서 지리라는 걸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동명사 주어예요. 은 구조될 수 문장 기내 쳤다 합시다. 시험 안 빨리 이번에 기억나. 써서 불문을 쌓고 사이에서 하고 아, 지치네. 미세는 뭐야? 이게 끊이지 않았어. 그러지. 하나 하나 안 봐야겠어. 오, 씨. 진짜 재밌어. 어트로 스트레스 해가지고 그런 거 알았어. 그럼 인터넷에서 10초 나와서 이 앞에 공을 치려었어. 어트로가 매력 들어가는데 너무 여기 페이스북으로 찍어줘.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취해. 내가 괜찮아 어려운 고민이 지금 너무 힘들어. 얘네 이런 거 같아. 아니 몰라요. 아니 안 그래도 야 엄청 이거 맞아. 저 부담을 했어. 완전 엄청 잘했어. 그래서 막 그냥 그래도 출발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좀 입자가 좀 있어. 나서 또 수능은 진짜 내가 볼때 수능이야? 거의 뭐 내일은 안 해.
나도 긍정이 알아. 나도 너 나 원래 원래 스타일 원래 그거 대남이랑 뭐가 아 있잖아. 나 중요한 그래도 아니 애기지 않아. 풋살해야 돼. 원래 그거 아니. 풋살? 다른 뭐 되냐? 아, 난 빠. 하죠. 네, 또 뭐, 또 저기 저 외우러 내가 오기 전에 이런 거 이게 들어요. 들어야 될지 알아. 이제 그래. 아, 내가 뭐 주기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와달라 그럴까? 자, 봅시다. 뭐라고요? 닥쳐, 미친놈아. 어차피 저거 1번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맞아. 21강에 3번. 인간 역사의 경로에서 뭘 중시한다? 지리. 지리학을 중시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에서 지리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건 구조될 수 있습니다. As a bleak view of the world. 얘 별표죠. 우울한, 비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별표 없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죠? 맞어? 봐요. 별표 뭐라고 써 있어요? 우울한이래요? 암울한, 그게 있네. 암울한이란데요, 암울하게. 암울한 관점으로 구축될 수 있대요. 그리고 of the world, 뭐에 대한 관점인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암울한 관점으로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which is why it is disliked in some intellectual circles. 콤마 위치 여러 번 나오네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는 암울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것이 바로,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얘는 앞절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얘가 암울한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앞절 내용이 바로 의주동 이유가 되네요. It is disliked. 싫어함을 받는지, 혐오되는지라고 합시다. Some intellectual circle. circle은 사람들의 무리나 집단이에요. 그럼 intellectual, 지적인 집단이죠. 그럼 학자들, 지식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 집단에서 혐오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지리가 인간 역사 발전에서 아주 결정적이래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지리가 전부래요. 위치가 전부래요. 인간의 역사는. 그럼 위치가 나쁜 예를 들어 나라는 지리적으로 좋지 못한 나라는 무조건 망하겠네요. 그죠? 지리적으로 좋은 나라가 무조건 강대국이 되겠네요. 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없는 거죠. 환경 결정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디야? 3년이 바다네? 곧 굶어 뒤지겠구만. 이딴 식으로 뭔가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우울한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집단들, 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싫어하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관점이 되겠죠. 얘랑 얘가 같은 말일 거고. 그 다음에 it suggests that 그리고 그것은 대절을 시사합니다. Nature is more powerful than man. 자연이 더 강력해요. 인간보다. And that 그럼 표시를 굳이 하면 첫 번째 목적어 절 대절, 두 번째 목적어 절 대절이네요. 정렬 구조. 또한 두 번째로 we can go only so far in determining our own fate.
그리고 우리는 고작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 멀리 갈 수 있을 뿐이에요. 딱 그만큼만 멀리 갈 수 있대요. ing는 해석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함에 있어. 좀 외워요 이제.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인간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만큼까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 뭐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네요. Our own fate,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딱 그만큼까지 멀리만 갈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닥 멀리 갈 수 없다라는 거지. 인간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자연이 너무 강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However, 근데 이제 뭔가 내용이 바뀔 건가 봅니다. 자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건가 봐요. Other factors clearly have an influence on events too. 다른 요소들도 가져요. 영향력을 가져요. Influence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그냥 귀찮아서 넘어갔는데 Influence, Impact, Effect 이런 애들은 영향, 효과에 관련된 단어는 on 하고 다니죠. 전치사 on은 어디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대상을 나타내요. 영향을 받는 대상을. 다른 요소들도 분명 영향력을 가져요. 어디에 대한 영향력을? event,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자연만이, 지리만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Any sensible person can see that. any는 뭐라고 해석해요? any. 그렇죠. 어느 땡땡땡 도라고 해석하시는 게 그나마 해석이 수월할 거예요. 어느 합리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보다는 그 어느 합리적인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은 혹은 누구라도 이렇게요. 그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see that 대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Technology is now bending the iron rules of geography.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이 뭐 하고 있대요? bending. bend는 뭡니까? 다 알죠? 그렇죠. 구부리다예요. 접고 있대요. 뭐를? iron rules. 직역하면 철의 원칙이죠. 그래서 원 떼면 철칙이요. 그럼 일단 이 글쓴이가 bend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 아시겠어요? 그냥 bending the rules라고 하면 좀 어색할 거예요. 룰은 규칙이잖아. 뭐의 규칙? geography. 지리에 있어서의 중대한 원칙을 굽히고 있다. 왜 밴드란 말을 썼을까? 철은 어때요? 굽히기가 쉬워요. 보통 아이언은 그냥 철도 아니고 보통 강철이라고 해요. 강철. 재련된 철. 얘는 아주 경도가 높아서 굽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기 어려운 물건을 구부리고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밴딩은 어떤 의미예요? changing, altering 하면 되겠네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shift는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the iron rules of geography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 긴데 너무. 짧은 걸로 갑시다. 짧은 걸로 갑시다. 짧은 걸로. 요걸로 그냥 한 방에 갑시다. 자연이 전부야.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글의 흐름이 여기서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요까지는 자연이 왕이야.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을 기점으로 내용이 반전되면서 아닐걸? 기술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리고 지리의 철칙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 지리가 최강이야. 자연이 최강이야. 라는 이러한 관점을 바꿔내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t has found ways over, under, or through some of the barriers.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technology이겠네요. 뭐야 이거? 데이터로 쳐줬어. 기술이라는 것이 found ways, 방법을 찾아냈대요. over, under, through, 위로, 아래로 뚫고 가는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뭘 뚫고 가는데요? 뭘 넘어가고 뭐 밑으로 가는데요? 배리어, 장벽이죠.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다시 말해 자연이라는 장벽이겠지. 거대한 힘을 가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장벽 밑으로 아니면 장벽을 뚫고 가는 방법들을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대요. The American now can fly a plane all the way from Missouri.
같이 봅시다. 미국 애들은 이제 fly a plane, 비행기를 날릴 수 있어요. all the way, 처음부터 끝까지. from A to B네요. from Missouri to Mosul.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미즈리는 미국의 중남부 정도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그냥 미국 중부라고 합시다. 미국 한복판에서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오늘도 모를걸요? 모술이 뭐예요? 모술? 어? 미친놈이요? 아니, 별걸 다 아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준현이가 알더라고. 얘가 뭐냐고 했더니 난 듣고 또 까먹었다. 그 아랍의 어느 나라에 그 이라크에 있는 지역 이름이래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라크를 싫어하잖아요. 두들겨 옛날에 팼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 개패죠. 근데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부터 이라크까지 비행기를 날릴 수 있대요. 비행기가 원래 옛날에 그렇게까지 멀리 못 갔잖아요. 특히 이제 전투기, 항공기는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연료통이 커도 되는데 특히 전투기 같은 애들은 등치가 크고 기름을 많이 실어놓으면 느려지잖아요. 둔해지고. 그래서 보통 동체가 작고 기름통이 작았기 때문에 멀리 못 갔어요.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옆집 아니죠? 옆 동네에 사는, 여기가 우리나라면, 여기가 짱깨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항공기지, 공군기지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짱깨를 패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기름 한번 채우고 다시 가고 이딴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2차 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뭐 기름 한번 넣고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죠. 뻥 좀 보태면. 북미에서 아시아까지 갈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지구 한 바퀴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날릴 수 있어. on a bombing mission. bombing mission은 그럼 미션은 임무고 무슨 임무겠어요? bomb. 그렇죠. 얘는 폭격이겠네요. 비행기를 날려서 비행기가 폭탄 투하하는 거. 폭격 임무에서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without needing to land to refuel. 여기 그냥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해 놓읍시다. need to의 동명사 버전이에요. 얘는 need to 부정사의 동명사, needing to 부정사. 얘랑 비슷한 애는 having to 부정사도 있어요. 그럼 모한을 탈 필요 없이 land요. 착륙하는 거네. 착륙할 필요 없이 to refuel. fuel은 연료지만 연료를 보급하다라는 동사도 되니까 refuel, 재보급이네요. 급유라고도 해요. 재급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갔다 올 수 있어요. that, 그것은 그것은 여기가 동사예요. 콤마 삽입구네요. Along with their great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까지가 삽입구니까 살짝 모른 척하고 그냥 주절만 읽어나가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실 때 실제로 along with는 무슨 말이죠 이거? 그렇죠. 뭐뭐와 함께 내지는 더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과 함께 이런 것과 더불어라는 건 이 말을 꼭 안 읽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봐봐. 준서와 함께 서준이가 날 때렸다. 이런 문장이면 굳이 준서와 함께가 없어도 중요한 건 뭐야? 서준이가 날 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하나 추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 버려도 큰 무리는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앞문장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것은 means 의미하네요. 목적어절을. They no longer absolutely have to have an ally or a colony. 오 졸라 기네요. 이렇게 한번 끊읍시다. 여기서 그들은 미국 애들이네요. 양키들. 어딨니? 여기 있다. 이 양키들이 이씨 뭐야? 날라갔어. 이 양키들이 더 이상 끊겨 이씨. No longer 더 이상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have to have 가져야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n ally 알죠? 동맹국이 필요하거나 colony 식민지요. 우리 외놈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제일 큰 이유가 그거죠. 대륙 진출의 교두보.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xtend their global reach 자신들의 전 지구적인 리치업 도달 범위라고 해석하면 되죠.
전 지구적인 도달 범위를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 더 늘리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이 식민지나 동맹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삽입구 살짝 읽어볼까요? 뭐와 더불어서 Great Aircraft Carrier, 에어크래프트는 비행기죠? 캐리어는 뭐예요 원래? 캐리어 뭔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럼 비행기를 담고 있는 배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항공모함. 그래서 Aircraft Carrie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Carrier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에어크래프트는 생략 가능. 근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달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모함 Battle Groups는요. 통상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배틀은 전투고 그룹은 집단이죠. 전단. 통상 우리말로는 항모전단이라고 불러요. 얘들의 그럼 그레이트, 거대한. 통상 항모전단에는요. 그 항공모함 한 대하고 거기에 부속하는 배가 한 30척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모전단 하나면 저 북조선 동무들 같은 애들은 3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항모전단에는 핵잠수함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바다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항모가 핵잠수함 보호해주면서 핵잠수함 행주를 픽 쏘고 그냥 공군이 그 위에 떠있고 조지고 핵 떨어지면 끝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은이가 그렇게 한미 공동 군사훈련한 그 지랄 연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모가 우리나라 그게로 가까이 오거든. 근해로 우리나라까지 안 와요. 오진 않는데 그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그래서 쫄리는 것 같겠죠. 그리고 of course 물론 if they do have an air base on the island of Diego Garcia 이것도 알더라고요. 디에고 가르시아도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이랬더니 그거 아르헨티나에 있는 도시예요. 존나 신기하지 않아요? 항구 이름이라 그랬나? 별걸 다 알아. 만약에 they do have 걔네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부동사는 다른 동사를 강조하는 ever이나 at all 같은 애들은 순수하게 긍정을 강조하는데 부동사의 경우는 통상 부정어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사가 하는 일은 얘는 긍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부정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어져고 농정처럼 보이네. 긍정인데. 긍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they no 뒤에 have예요. 가질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지게 된다면 이란 말이야. 통상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내 친구 개똥이 새끼는 공부를 진짜 좆도 안 한다. 이렇게 부정을 앞에 했어요. 행여나 공부하는 경우일지라도 이런 느낌으로 하는 표현이 if he does study 이런 표현이 돼요.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두 동사 해석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두 동사의 우리말적인 느낌은 뭐냐면 너네가 숙제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핸드폰을 자빠져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번 지나가면서 바로 가시면서 아들, 딸 숙제했어? 했어. 좀 이따가 이렇게 쑥 다시 지나가면서 재료 가지러 가시면서 숙제했어? 했다니까? 좀 이따가 다시 주방 가시면서 숙제 안 했지? 했다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어. 근데 숙제했어? 이러면 했다고! 이러잖아요. 그게 I did finish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나 존나 했다고? 그래서 가끔 진짜로 정말로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그게 완전한 느낌에 대한 그 해석이 온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석 안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돼. 부정했다가 긍정을 강조하는구나. 얘네들이 정말로 진짜로 공군 기지를 가진다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어디에? 아르헨티나에 공군 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란 얘기야. 외국에 공군 기지가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or 아니면 permanent access to the port marine. 여기도 지금 병렬 구조니까 if they do have는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if절. 혹여나 영구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다면 port는 항구죠.
in Bahrain. 바레인이죠. 중동. 그럼 중동에 있는 우호 국가의 항구를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미국이. 그러면 they have more options. 그럼 걔네들은 선택지가 더 많아지긴 하겠지. But 하지만 it is less essential. 하지만 그게 꼭 필수적이지는 않더라. 그리고 22강의 1번 해봅시다. 오이 씨발 기냐 숨밖에. Milk is mostly water. 우유는 거의 물이에요. For every unit of milk she produces. 갑자기 she가 하나 나옵니다. 유닛은 단위예요. 모든 단위입니다. 우유의 모든 단위. 그러니까 뭐 우유를 뭐라고 하죠? 목장에서 짜면 뭐 한 병, 뭐 한 팩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 병, 매 팩마다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생산하는 우유의 매 단위마다 dairy cow. dairy는 유제품이죠? 우유예요. 그럼 우유소니까 젖소겠네. 젖소는 소비해야 합니다. An equivalent unit of water. equivalent는 뭐 동등한, 대등한, 등가의 이런 말이에요. 같은 가치를 갖는. 우유는 거의 물이니까 젖소가 우유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한 양의, 대등한 양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Commercial dairy operations. 상업적인 operation은 얘가 보통 회사 같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상업 우유 회사네요.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우유 이런 데겠죠. 이런 회사들은 convert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꾸다, 전환시키다, 변환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이기 때문에 A into B의 형태로 쓰이죠.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전환시키다, 바꾸다. A는 millions of gallons of water이네요. 수백만 갤론의 물을 뭘로 바꿔요? 우유로 바꾸게 됩니다. They use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daily.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만큼을 사용해요. 수천 갤론의 물을 사용해요. 매일매일 사용한답니다. To keep their herds and mega facilities clean. 이렇게 기냐? 끊을게요. keep 유지하기 위해서네요. keep은 오형식 동사죠. 목적격 보어가 따라올 거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유지하다. herd는 아까 보지 않았나요? 때, 무리. 아까는 안 봤나? 본 것 같기도 하고. sheep herd 나오지 않았어요? sheep herd 욕간데요? flock of sheep이었나요? 그렇군요. 똑똑하네. 그들의 그럼 동물 가축의 떼니까 소들이겠죠. 젖소 무리와 메가는 뭔 말이에요? 메가. 접두어로 메가. 무슨 느낌이에요? 1메가, 2메가? 그렇죠. 거대한이에요. 거대한. 큰입니다. 큰. great의 의미예요. 메가는. 왜? 그러니까 야 메가 커피가 왜 메가라는 이름을 썼겠냐. 걔네들 컵이 다 크잖아요. 커피컵이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이 똑똑한 놈들아. 그럼 거대한 facility, 설비죠. 자신들의 동물들과 거대한 설비들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죠. pass inspections. inspect가 뭐예요? inspect. 조사하다, 검사하다. 그렇죠. 그럼 얘는 조사, 검사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보통 뭐 먹는 거니까 꽤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죠. 뭐 그 청결 상태 같은 걸. 그럼 그 조사를 통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얘네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물을 존나 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예요? 소는 물을 많이 처먹어요. 젖소가 우유를 만들려면 물 존나 많이 처먹어야 돼요. 근데 또 이 시설이 깨끗해야 되니까 물을 겁나 많이 써야 돼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젖자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일을 뭐라고? 그럼 목축업이 아닌데 뭐라고 하죠? 낙농업 그래요. 씨발 한국말 못해서 어떻게 하냐 진짜? 좋됐다. 근데 난 알코올성 치매고 너네는 왜 모르는 거야? 너는 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조기 치매, 청소년 치매. 조기도 그냥 조기도 아니고 식조기 치매인데. 자, 그러면 이 낙농업 산업이 물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This water becomes waste. 이 물은 쓰레기가 됩니다. 대절하는 관계사절이네요. 주관대 that contaminates surrounding aquifers. 그러면 aquifiers네요. 그럼 여기 contaminate는 어떤 의미예요? 잘한다. 오염시키다. 그리고 쉬운 단어로 바꾸면 pollute죠. 그래서 aquifers 얘는요. 뭐 배수층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수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경기도 수원 말고 수원 뭔 말인지 알죠? 물이 나오는 온천 수원지. 그냥 수원지라고 할까요? 그럼 주변을 둘러싼 이 수원지, 뭐 흐르고 있는 강이든 뭐 천이든 호수든 이런 걸 오염시키든 쓰레기가 돼요. 그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축산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산 폐기물이 한 10년 전까지 되게 심했는데 요새는 그 벌금을 되게 세게 때린대요. 그래서 뭐 정화 설비 같은 걸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Production of methane gas. 메탄이라고도 하고 메테인이라고도 하죠. 이 메테인 가스의 생산. 소새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트름하고 방구 많이 끼는 걸로. 그죠? 그래서 메탄 가스의 생산도 역시 문제가 있다. Every business there is employee까지 보면 주어 동사. agree는 눈치상 뭐겠어요? 그렇죠. 얘는 접두어로 농업이죠. 그럼 비즈니스예요. 그럼 얘는 커요, 작아요? 큰 농업이죠. 그러면 이제 agri business는 통상 뭐 농업도 되고 낙농업도 될 거니까 낙농업, 비즈니스는 산업이라고 하든 회사나 기업이라고 하면 괜찮겠네요. 낙농업 기업 그리고 there is 쩌쩌쩌 올라가자. 그러면 낙농업 기업에서 만드는 이 유제품들은 employee 고용합니다. 하면 좀 어색하네요. 뒤에 기술이 오니까. 괄호 때문에 잘려 있으니까 그냥 끊어갑시다. 진보된 기술을 그럼 employee는 채택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진보된 기술과 뒤에 gigantic housing and production facilities 얘가 두 번째 목적어예요. 이 덩어리가 진보된 기술과 gigantic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거대한 giant예요. 보통 이게 그 일본 애들에게서 넘어온 표현으로 우리말로 기간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그 같은 전범국인 독일하고 친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독일 용어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독일어에도 그대로 있는 표현이라서 기간틱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독일어로 읽으면 기간틱이 맞아요. 그럼 영어로는 gigantic, 거대한 하우징은 보통 뭐 주택 아니면 건물을 나타내요. 거대한 건축, 물이라고 하면 좋겠네. 거대한 건축물과 production facility, 생산 설비들을 동사 employ였어요. 채택하고 있어요. stock with specialized equipment. 제가 지금 괄호를 너무 길어서 다 날려버리고 있긴 한데 이따가 한 번에 갈게요. 어차피 뭐 명사 나열해놨어요. 보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stock with에서 stock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쵸. 재고예요. 맞아요. 얘 명사로 재고입니다. 그럼 동사로는 뭘까요? 얘 주식이란 말도 있어요. 여기선 재고가 맞고요. 동사로는 뭘까? 동사로는 재고를 동사로 바꿔. 그렇죠. 저장하다, 재고를 비축하다, 저장하다. 그래서 얘는 왜 with가 들어갔냐면 동사의 패턴이 이렇게 생기네요. stock A with B예요. 얘는 A에 B를 비축하다, 저장하다. 여기서는 equipment예요. 장비를 비축하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들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합시다. 들여놓다. 아이씨, 죽어라. 장비를 들여놓다. equipment니까. 그럼 이제 stock with에서 with가 왜 들어갔는지는 아시겠죠? 제공, 공급의 with라고 부르는 provide, supply A with B 할 때 그 with예요. A에게 B를 뭐뭐 하다. 수동태가 되면 뭐뭐 되다 B를 이렇게요. 그럼 비축된 설비예요. 뭐가 비축됐는데요? 무엇을 비축했는데?
specialized, 전문화된 장비가 저장된, 비축된, 장착된 그런 설비들, 거대한 건축물이나 설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된 기술도 사용하고 있대요. 이제 괄호를 살짝 읽어보자. 진보된 기술은 animal genetics, 뭐예요? 동물에 관련된 유전학이겠네요. food, microbiology, 마이크로는 무슨 뜻? 접두어로? 그렇죠. 미세, 잘한다. biology는 생물학이죠? 그럼 이어요.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학. 그리고 biophysics,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얘는 바이오는 생명이죠. 통상 접두어로. 이런 말도 있나 봐요. 생명 물리학. 뭐 있겠죠. 물리학이라는 건 과학의 기초학문이라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리고 biochemistry, 생명화학. 생화학이라고도 하고 생명화학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최신의 기술을, 진보된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대한 그쵸, 그 축산업체가 작을 리가 없잖아요. 낙농업체가. 그럼 건물도 큰 거 쓸 거고 설비도 어떤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밀킹 머신, 뭐 우유를 짜는 기계겠고, 파이핑, 관이죠. 배관, 물을 들이고 물도 빼내고 해야 되니까, 스프링클러일 거고, 스프레이어, 물 뿌려주는 스프레이어. 이런 것도 필요할 거야. 가루를 자꾸 덕지덕지 쳐 발라놔가지고 잘 보기가 어려운데, 프레이어 뒤에 있는 대절은 equipment를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양한 장비가 있는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며 그 장비는 are manufactured, 제조된 겁니다. by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에서 제작된 거예요. 그냥 괄호가 들어오니까 짧게 막을게요. that also produce waste. 그리고 이 다른 산업체도 쓰레기를 만들겠지. 스프링클러 만들려면 꼭 뭔가 산업 폐기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환경오염도 있겠죠? 쓰레기를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다른 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글쓴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예요? 낙농업체는 그냥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말이죠. 물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오염시키고 메탄가스 겁나 배출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시킬 유인도 되게 많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nfrastructure must be disposed of as newer industry standards make it outdated.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사회는 아니고 회사의 기반은 두 번 써. 회사의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겠네요. 이제 회사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설이나 설비 따위를 뭉뚱그리는 겁니다. 그런 시설과 설비는 disposed of, 얘는 무엇을 버리다예요. 처분하다. 우리말로 능동처럼 해석이 되는데 영어 표현은 수동이에요. 왜냐하면 dispose는 죄송합니다. 뭐 쓰고 있냐? 왜 B로 갔냐? 이렇게 가야 돼. 죄송해요. dispose of가 부동사로 버리다 처분하다. be disposed of는 버려지다죠. 미친놈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 시설이나 설비가 처분되어야만 한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반 설비는 기존 시설과 설비인가 봐요. As newer industry standards make it outdated. 여기서 as는 무엇 함에 따라 혹은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접속사로. 새로운 industry standard 산업 표준이 make it outdated. 오형식이죠. 그것을 outdated는 그렇죠. 구식의, 구닥다리의. 그래서 obsolete나 old-fashioned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짝대기 뭐 안 그어도 괜찮긴 해요. 안 긋고도 쓰는 거 많이 씁니다. old-fashioned, obsolete, old school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old school. 그래도 구식의 혹은 전통의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산업적인 표준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지금 낙농업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겠지. 그 기술들을 노후화, 구식의 것으로 만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것들을 다 버려야 돼. 이런 말이겠네. Transporting milk long distances. 동명사 주어네요. 과거 동사고
수송하는 거예요. 우유를 먼 거리로 수송하는 건 requires 요구합니다. refrigeration and fuel. 냉장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겠죠. Milk used to be packaged in reusable glass containers. used to 부정사 이곤 했다죠. 포장되어 있곤 했어요. reusable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 가능 재수용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건 진짜 재사용 가능한 glass containers 유리 용기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리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아기 때도 우유는 다 펫 아니면 이게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하고 미국 애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유리병을 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우유를 배달해 먹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트 가서 사오지. 근데 일본 애들은 거의 집집마다 우유를 배달해 먹었대요. 옛날에. 미국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 마트가 머니까 차 타고 한 30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우유를 다 먹고 우유병을 왜요? 뭐? 어? 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다 먹은 우유병을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씩 깎아줬대요. 다음 달 구매할 때. 그리고 그러면 그 우유병을 그대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우유를 담아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의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다가 옛날에는 포장되어 오곤 했어요. 하지만 it is now typically. 근데 이 우유가 오늘날은 전형적으로 is sold, 팔리고 있어요. in plastic, 플라스틱 용기에 팔려요. most of which become solid waste. 얘는 나올 때마다 꽤 제가 강조를 하는 앤데 이 부분의 패턴을 최대한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앞에 절이 있어요. 절 뒤에 콤마 찍고 most of 빈칸 이렇게 쓰여 있을 때 물론 most of 말고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all of, some of, most of, many of 또 뭐가 있을까요? 그만하자. 이때 여기 첫 번째 동사가 있고 여기 두 번째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절 하나, 절 둘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접속사는 안 보이고 콤마밖에 없어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죠. 콤마는 그냥 구두점이에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해요? 접속사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고 또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대명사도 그냥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든 대명사든 전치사 of의 뒷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이 필요해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most of which에 most of that 이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at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and가 있으면 돼요. and most of that 하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플라스틱 우유병들은 대부분 뭐가 돼요? solid, 단단한 고체의이죠. 그럼 고체로 된 쓰레기가 되고요. although, 비록 이렇긴 하지만요. much of it, 걔네들 중에 대부분이 recyclable, 재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건 쓰레기가 됩니다. 일단 네, 고생들 하셨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며칠이냐? 2월 13일 목요일 일단 숙제는 22강의 1번까지 해석 쓰기 하고 그 워크북 2개 해가지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단어를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90개? 그게 23강까지였네. 예. 23강? 기억 안 나요. 그냥 90개라고 적어놓은 거지 뭐. 50개. 오케이. 고생했어요. 네? 졸업방이 없어요? 오케이.